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도 아이온큐가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같이 분석을 해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 넘게 고민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온큐가 오늘 11.4%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은 조금 특별해요. 이제 다른 양자 섹터 주식들이 떨어지고 증시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29불 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뭐 조금만 더 오르면 과거 최고점이 35.9불도 올해 연말 안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걸 돌파하면은 저희가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다 같이 파티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터진 채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요.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이라고 보는 70을 넘어선 지 오래죠. 지금 80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 오를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 아이온큐가 팔란티어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이 국방 쪽으로 큰 사용사를 낼 수 있고 큰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팔란티어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를 이 정도를 뒤로 당겨서 한 1년 정도 뒤로 보면은요 거의 흡사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팔란티어 주가로 봤을 때는 여기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높이 올라갔던 거에서 조금 빠지고 그걸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 있다. 지금 보시면 아이온큐가 20불 두 번 넘어갔던 게 작년 가을인데 이거를 이제 올라와서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로 봤을 때는 이때의 고점 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한 요 정도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엔 팔란티어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온큐가 팔란티어의 뒤를 잘 따라가서 흑자 전환을 하고 수익폭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S&P 500까지 갈 수 있을까? 요게 저의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미 증시를 보면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중소형주도 1.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양자 섹터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만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다 조정을 받았고 또 QUBT, 퀀텀 컴퓨팅 잉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형 주식이고 매출 안 나오는 주식은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고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 주식이 왜 올랐을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어제 전해드렸던 슈퍼컴퓨트라는 고성능 컴퓨팅 연례 행사에서 새로운 양자 하이브리드 기능을 처음으로 선보이겠다 라고 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또 이 행사에서 양자 전용 부스와 전시관을 만드는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13F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온큐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2024년 3분기인데 보시면 아이온큐를 들고 있는 펀드 숫자도 11% 늘어났고요. 그런 기관들이 들고 있는 수량도 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이온큐를 산 회사들이 54% 늘어났고요. 추가 매수를 한 곳이 1%, 그리고 매도한 곳은 23% 줄었고요. 그리고 현재 풋콜 비율을 보면은 이 숫자가 높을수록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일반적인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아이온큐 주식을 신규 진입도 많이 하고 추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는 7,440만 주였는데 지금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는 7,962만 주로 7% 정도 기관 보유량이 늘었다. 그리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관이 23% 늘었고 주식 수도 한 7.6% 정도 일반 기관보다 조금 더 늘었죠. 아이온큐를 산 헤지펀드들 총 주식에서 아이온큐가 차지하는 비중이 6%에서 지금 36%까지 올랐다는 거는 5배 증가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아이온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 진입한 기관도 2배로 늘어났고요. 매도한 기관은 42%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헤지펀드가 더 아이온큐 주식을 많이 샀고 신규 진입을 많이 했고 더 낙관적으로 보게 됐다.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가 오늘 이게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제 주식 포트폴리오 최신 상황을 공유를 드리면 얼마 전에 10억을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최근 기준으로 12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평가손익이 8억 2천이기 때문에 제 원금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비중이 83%고요. 비트코인이 한 9% 정도 되고 테슬라가 1%.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한 90%가 넘죠. 그리고 그 외는 제가 펜딩 멤버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만의 ETF 구성을 하면서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주식을 제가 지금 24,570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평단가가 6불로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한 7, 8불 정도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세금 처리 때문에 한번 팔았다 산 것도 있고 또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면서 지금 정확한 평단가 파악이 어려운데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수익이 지금 뭐 300%를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자산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드가 작고 아이온큐를 처음 투자했을 때는 3년 전이니까 나이도 좀 더 젊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변화가 필요함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2020년 1월에 테슬라로 미국 주식 투자를 입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세웠던 목표가 금융자산 10억을 찍어보겠다 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나왔던 부자 리포트 봤을 때 부자들이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금융자산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를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2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그 목표를 달성했고 지금 초과 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당시에는 신혼부부였고 가진 자산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공격적인 아이온큐에 소위 몰빵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자산이 너무나 빨리 불어나 버려서 자산 목표를 달성해 버렸고요. 두 아이가 생기면서 제 성향이 나이도 들면서 조금씩 더 보수적으로 변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신뢰하는 선배님들 또 동료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억 자산가, 특히 투자로 자산을 불리신 이런 분들을 제가 몇 번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놓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잘 나갈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소형주 몰빵, 어떻게 보면 위험한 투자인데 비중을 점차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한테도 더 나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소형주 몰빵 투자를 뭐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공부가 좀 부족했거나 또는 여유자금이 아닌 돈으로 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계좌 공개 자체를 안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조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한테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건 안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쉽사리 옮겨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주식을 안 판 걸 보고 그럼 좀 더 가나보다 하고 안 파셨다가 만약에 지금 29불 30불인데 10불로 회귀를 해버리면 가을바람 너 때문에 못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차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아이온큐 투자자분들이, 특히 한국인분들이 수익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부담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뭐 저 때문에 돈 벌었다 또는 저 때문에 돈을 날렸어요, 이런 피드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때문에 저의 영상을 보고 매매를 결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신간을 내고 인터뷰를 나가면서 지금 사도 되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제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제가 재산 공개를 했더니 돈을 빌려달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제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그리고 제 방향성의 변경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이거예요. 계좌 공개는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저의 펜딩 멤버십 또는 유튜브 멤버십에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좌 공개를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암묵적으로 투자를 강요하는 모습들을 좀 지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 아이온큐 비중은 서서히 줄여서 금융 포트폴리오의 10% 아래로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이거를 한 달 뒤에 팔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리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팔지, 얼마나 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거는 한 번에 뭐 다 팔아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제가 보기에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때 줄여 나가서 중소형주 비중은 조금씩 줄여갈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온큐를 뭐 투자 안 한다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전히 저의 아이온큐 목표가는 2030년 100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부하고 또 제 채널에 공유를 드리면서 장기 투자는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의 환경, 상황, 자금의 특성, 자산의 규모 등이 바뀌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했다고 똑같이 따라오시지 마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이 잘 나갈 때 임원들한테 이코노미 타라, 비즈니스 타지 말라 라고 하시고, 또 쓰레기통을 일일이 뒤지시면서 누가 어떤 부서에 누가 이면지를 쓰지 않고 있냐, 돈을 낭비하고 있나 잡아서 혼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임원들한테 너희 비즈니스 타라, 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두둑히 주시면서 힘내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업이 더 잘 되고 지금의 우리나라 1위 글로벌 대기업 삼성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대선배님들이 강조를 하신 게 오히려 잘 될 때 욕심을 줄여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저의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장기 투자로 수익으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요. 중소형주 몰빵 투자 저는 했지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3년 2개월 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아이온큐 주가가 아시다시피 22년 말에는 3불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는 8월달에 6불까지 떨어지면서 제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조롱들도 받았고 안티들한테 고생도 받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저의 소기의 목적인 금융자산 1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 채널의 방향성도 너무 아이온큐에 지금은 집중돼 있었다면은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또 유망한 중소형주들도 발굴을 해보고 또 우량한데 저평가돼 있는 주식들을 또 다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산이 늘어가면서 성장통을 겪고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구독자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배움이 되고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아이온큐가 왜 급등했는지 저에 대한 생각과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했던 거,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결정을 공유 드렸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싫어하셔서 떠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 수백억 자산가 저의 대선배인 분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많이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행복하고 마음의 부담이 적어야 지속 가능한 투자를 오래 해서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욕심을 내려놔야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조언이 저한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투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짧으면 40년, 뭐 길면은 60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2단계에서 이렇게 변화해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채널의 방향성은 제가 공부했던 거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현명한 장기 투자자가 되셔서 목표하신 부의 수준을 이루고, 또 우리가 같이 그거를 제가 책 판매 수익을 전에 기부하는 것처럼 같이 또 좋은 활동을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